네, 이제 심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준비했고요. 이러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자석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요. 그 운동 에너지로 이제 솔레노이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극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기 때문에 솔레노이드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왼쪽으로 N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이 된 거니까 감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감아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감아주게 되니까 유도 전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는 자기장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감아주는 방향을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감아지는 형태를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N극이 만들어졌으니까 N극과 N극이 만나게 되어서 척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척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척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자석은 자기력을 지금 왼쪽으로 받게 되겠죠.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더 가볼게요. 이제 솔레노이드를 통과할게요. 나왔어 이제. 나와가지고 자석이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S극이 멀어지려고 하죠. 그렇죠. S극이 이제 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S극이 멀어지는 것을 솔레노이드는 싫기 때문에 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오른쪽을 N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왼쪽이 되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감아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감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감아질 거니까 요것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상에서 봅시다. 이렇게 감아준다라고 보면은 감아준다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감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죠? 그죠?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이제 S극이 멀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N극과 S극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석은 인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됐죠? 자, 문제 분석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봤죠?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반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결국 유도 기전력,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속,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라고 하죠. 자기 선속, 이 자기 선속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이 유도 기전력은 많이 만들어진다. 그 유도 기전력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이때 뭐야? 유도 전류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의 빠르기로 변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석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녀석이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지고 A 지점에서는 이렇게 진입을 할 것인데 이때 솔레노이드는 척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자석을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A를 지날 때의 속도,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의 속도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A를 지날 때에는 척력을 지금 느끼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속도는 A가 더 빠릅니다. A일 때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A일 때 자석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더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크고요. 더 크고 그래서 유도 전류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음 티귿 솔레노이드의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접근할 때도 왼쪽으로 밀어내죠. 그 다음에 멀어지려고 할 때도 왼쪽으로 붙잡죠. 어쨌건 이 자기력의 방향은 모두 다 왼쪽입니다.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 모두 다 왼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이제는 영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역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래요. B. 자, 이때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B라는 자기장이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역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그것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프를 볼게요. 영역 0에서 D까지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 볼 때 유도 전류가 I0라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I0라는 유도 전류는 지금 플러스 값인 거고요.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속 고리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 오른나사 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도 자기장이 지금 지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감아주게 되면은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 유도예요,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각도선은 영역 1을 통과할 때 무슨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었을까? 그치. 자신이 변화를 느낄 때, 왜 갑자기 나한테 나오는 자기장이 나오는 거지? 왜 나에게 나오는 자기장을 주세요? 나오는 자기장 주는 거 전 싫어요. 나오는 거 주지 말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 근데 이것 때문에 반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됐죠. 그리고 얘는 일정한 속도로 여기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변화는 일정할 것이고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크기도 계속 일정한 이러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 1은 나오는 자기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자기장이어야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다음 영역 2를 봅시다. 영역 2 D에서 이제 1위까지죠. 근데 이거 보니까 유도 전류가 없대요. 유도 전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영역 1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영역 2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자기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좀 2차원 평면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야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영역 2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 이제 사각도선이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고 있을 때 얘가 이제 영역 3로 진행을 할게요. 영역 3로 가는데 만들어진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2I0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또 2차원으로 그리게 되면은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유도 자기장의 방향을 그리게 되면은 나오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나오는 유도 자기장. 오케이. 그럼 나오는 유도 자기장이라는 것은 지금 금속 고리가 변화를 느꼈는데 그 변화를 느끼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영역 3를 가는데 영역 3를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영역 3에 자기장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없어. 자기장이 없으면은 이 사각도선이 느끼는 변화는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왜 나가는 자기장이 없어요? 나가는 자기장 주세요. 나가는 자기장 주세요. 이만큼의 나가는 자기장 주세요라고 해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 내겠죠. 그쵸? 나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영역 3에서는 여기 2에서는 나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3에서는 나가는 자기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나가는 자기장 주세요라고 해서 유도 자기장을 이만큼 만들어 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유도 자기장을 이만큼 만들어 냈을 때 흘러가는 유도 전류도 I0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어요. 자, B만큼 변화가 생기면은 I0만큼의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은 지금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I0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 I0 여기 지금 이 I0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자기장 B보다 더 커야 돼. 변화가 더 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지금 얘보다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변화가 처음에서 변화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역 3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에 영역 3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각도선 입장에서는요. 이 반대 방향에서 흘러가는 변화, 그 다음에 원래 자신이 느꼈던 변화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만큼의 자기장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 자기장을 이 B만큼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이 B만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 전류도 이 I0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영역을 통과할 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고 영역 3를 갈 때 자기장이 없었으면은 영역 3에서 자기장이 없었으면은 I0만큼의 유도 전류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변화가 생겨가지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I만큼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영역 3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3D에서 이제 4D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또 다시 도선 입장에서 보는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자기장이 없어졌대. 없어졌으니까 이 사각도선 입장에서는 나에게 들어가는 자기장 주세요. 들어가는 자기장 왜 안 줍니까?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사각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감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감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감아지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감아지다 보니까 이건 뭐야? 양 플러스 I 제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I 제로. 그래서 3D에서 4D는 플러스 I 제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두 번째 영역에서 세 번째 영역 얘기하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래로 할게요. 그래서 보자. 자기장이 없을 때를 그냥 이렇게 0이라고 두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나오는 자기장이 B만큼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쵸? 근데 영역 3를 지나갔어. 여기는 영역 2, 영역 3가 자기장이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각도선 입장에서는 너의 나에게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나오는 자기장 왜 없습니까? 라고 해서 유도 자기장을 이만큼 만들어낼 겁니다. 유도 자기장을. 그럼 이만큼 만들어냈을 때 B 때문에 만들어낸 유도 전류의 크기를 I0라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쵸? 자, 지금 영역 2와 영역 3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자기장의 변화가 지금 이만큼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지금 이만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변화가 생겼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I0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3에서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릴까? 네, 영역 2가 있고 지금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역 3에서 만약에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변화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만큼 변화. 한 번 더 2배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각도선 입장에서는요. 금속고리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주세요. 나는 원래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전 나오는 자기장이 좋습니다. 그만큼의 자기장을 저는 회복받고 싶어요. 회복받고 싶기 때문에 이만큼의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유도 전력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이 I 제로만큼의 유도 전류도 흐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변화가 얼마큼 생겨졌냐. 만약에 세 번째 응용에서 자기장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B만큼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는 I 제로만큼 만들었겠지만 지금 영역 3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계산해 보면은 이 B만큼의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 I 제로만큼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나오는 방향, 저기가 나오는 방향,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식의 방향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i 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영역 1은 나오는 자기장, 영역 2도 나오는 자기장, 영역 3는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만 한 번만 이해하시면은요 그냥 보일 겁니다. 제 3의 눈이 있다라고 했죠? 그 눈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만약에 각각 이렇게 3상황, 3번 상황, 1번 상황, 4번 상황, 5번 상황이 됐을 때 유도 전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각각 그려보시면은요 충분히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11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마지막 19번 문제 전력 수송 문제입니다. 전력 수송 문제는 이거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연습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할 건데 A 송전선에는 이 P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겠고 송전선 B는 P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A는 이 P만큼의 전력을 송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P만큼의 전력을 송전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압으로? A는 V만큼의 전압으로, 그 다음에 B는 이 V만큼의 전압으로 송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력 공식이 있죠.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류라는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송전선 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IA라고 적겠고요. 그 다음에 B는 IB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송전이 되고 있는 와중에 손실 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 소모 전력,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모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손실 A는 손실 전력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은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A 제곱 그다음에 R 저항인데 이 저항값이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다음 손실 B 같은 경우는 IB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손실 전력 A는 P 제로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손실된 전력 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기 위해서 A, B를 정리해서 IA와 IB로 정리를 해보죠. V분의 2P로 나타낼 수 있고 IB는 2V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손실 전력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손실 A는 V제곱 분의 4P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손실 B는 뭐 어떻게 되냐? 4V제곱 분의 P제곱 R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손실 A는 P0래요. 이게 P0.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은요. V제곱분의 P제곱 곱하기 R은 4분의 1 P0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손실 전력 B에서도 이게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 똑같이.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은 손실 B는 4분의 1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이거랑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4분의 1 P0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하고 V제곱 P제곱 R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4분의 1 P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16분의 1 P0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래서 손실 전력 문제, 그다음에 전자기유도 그래프 형태 문제, 그다음에 현상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연습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은 시험 준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